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지금 아기가 울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제약주 상승 적중, 예측 적중, 이 종목 놓치면 평생 후에 외국인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목이 예술이죠. 예. 오늘 그 시청자분하고 메일을 주고받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자극적인 내용을 안 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저런 제목을 동원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하면 좋겠지만 제목 구라입니다. 저거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은 돌아가세요. 평생 후회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종목은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제가 최근에 매수했죠. 지금 뭐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막 떡상할 거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셀트리온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씩 가져갈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분식회계 문제가 언제 끝나는 거죠? 그 주가를 보면 분식회계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동안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셀트리온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셀트리온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공매도 잔고액이 늘었죠. 잔고액이.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잔고량을 보시면 지금 공매도 상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조금씩. 급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매도 상환이 급속도로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공매도 상환을 하는 건 티가 안 나게 공매도 상환을 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그 공매도 상환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락데일과 그 이후에 호랑 말코 같은 JP 모건이 얘기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별로다. 이렇게. 그때 느꼈습니다. 셀트리온 시리즈가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뉴스를 보면 삼성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에 10조 원 투자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마무리 중이랍니다. 이달 내에 마무리한다고 하죠. 셀트리온이 송도에 3공장 R&D 센터를 신축한다. 5천억 원을 투입했답니다. R&D 센터를 신축했다는 건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를 좀 드러낸 거죠. 이낙연 총리가 아니죠 이제. 이낙연 민주당 그 대표가 셀트리온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대상자로 나섰다. 그렇군요.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쭉 상승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하락한다면 조금씩 계속 모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1차 매수분이 들어갔고요. 이대로 쭉 상승한다면 전고점 돌파할 때 2차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지난 저점을 훼손하고 내려갈 때 2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떨어지건 올라가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하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제가 지금 기억나시죠? 만들고 있는 자료 하나가 있어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올리려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잠깐 발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쭉 해서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게 주식의 사이클이에요. 자, 주식의 사이클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9월 18일 영상. 이거 제가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어요. 그때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못 올렸네요. 자료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와서 해봐야 의미 없겠죠. 그때 제가 몇 종목을 찍으면서 이 종목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것들 지금 공개해봐야 의미 없겠죠. 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때 ABL 바이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판 것도 있습니다. 네이처셀 팔았고요. 코오롱 소면과학 팔았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13만원이었어요. 지금은 29만원이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주식의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의 사이클이 보시면 여기서 이게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랑 비슷해요. 약간 조명을 받다가 거품이 발생하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좌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좌절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주가가. 자, 이게 라이프 사이클 곡선인데요. 모든 제약가 똑같습니다. 그런 라이프 사이클 곡선에 의해서 이 코스닥 제약 섹터를 보시면 이렇게 매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핑한 겁니다. 그냥 매핑을 해보면
여기서 return to no more fear, 그 다음에 쭉 가죠. 절망까지 가서, 그 다음에 좌절했다가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19년 18일이었고, 19년 9월 18일이었고, 9월 18일이면, 이때죠. 예, 이때. 이때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자, 워런 버핏의 이 투자 모멘텀 바뀐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영상을 보니까 5월 3일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를 잘 보면 저 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에 제약바이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5월 3일에. 근데 11월 17일에 바이오주 투자를 했다라고 했죠. 과거형. 그러면 5월 3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약주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6조 원어치 담았습니다. 어떤 분이 뭐 1,500억 원치 담았다고 댓글 썼다가 그냥 도망가셨던데 저는 그런 거 다 박제해 놓습니다. 예, 댓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예, 평생 흑역사로 남으셔야죠. 아무튼 11월 17일에 제약바이오주를 6조 원치 샀다는 걸 보면 이 사이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제약바이오가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임상, 백신 임상이라든가 치료제 임상,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 코로나가 우리랑 같이 갈 거다, 위드 코로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워렌 버핏 형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계속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선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어야겠구나. 한마디로 워렌 버핏 형님도 이 제약주들, 모더나, 이노비오, 뭐 화이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배가 아팠다. 예, 배가 아팠다 아주 그냥. 자, 제약바이오는 몰빵은 물입니다. 진짜 물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번에 꼬꾸라집니다. 예를 들면 HLB 보세요. HLB 그렇게 순식간에 마치 상폐할 속도로 떨어졌다가 20배가 한 번에 올라갔죠. 예, 그때 HLB 영상 찍었었는데 이렇게 몰빵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는 게 아마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진짜 주주배정 유상증자 뜨죠. 왜냐면 얘들 임상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럼 주주한테 손 벌리겠죠. 제 3자 배정보단 주주 배정이 나은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막 난리죠. 임상돈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곧 망한다는 뉴스 엄청 많이 떠요. 예. 좀 있으면 상패다. 헬릭스미스 보세요. 상패될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더니 지금 상패란 얘기 나오나요? 임상 막 착수했고 막 이런 얘기 뜨면서 마치 미래에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 같은 종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헬릭스미스를 추가 매수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복구가 됐는데 뭐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얼굴이 변하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헬릭스미스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 간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사실. 예, 바이오 신약,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대표 종목들 좀 봤어요. 예, SK바이오팜 신약을 개발하는 거,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거.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므로 돈이 많은 회사 또는 라이징 스타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섹터입니다. SK바이오팜, 에이벨바이오, HLB, 유한양행, 대웅제약 이런 애들이죠. 셀트리온 여기 없어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솔리안페톨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이오 베터, 예, 바이오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뭐 제넥신으로 상승했죠. 예, 제넥신도 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한미약품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안정적인 수익권이죠. 전 코로나 폭락 때 샀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녹십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이 바이오 베터부터 포함이 돼요. 예, 안정성, 유용성을 개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에서 좀 더 안전하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거 굉장히 익숙한 단어시죠. 비슷한 걸 개발하는 거예요. 비슷한 걸.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예, 삼바도 똑같습니다. 대웅제약, 에이프로젠 요새 어떻게 됐나? 특허가 만료된 거를 예, 복제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제약,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예,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CMO 얘기 많이 나오죠. 최근에 바이넥스, 그 모더나 같은 애들 대신 생산해 주는 겁니다. 신약 생산을 대행해 준다. 예, CMO. 바이넥스가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애들 공장 크니까 대신 생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공장. CRO 대신 연구해 준다. 임상 시험을 수탁해 준다. 예, 드림 CIS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실수를 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다. 예, 코로나 이후에 11거래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얼마를 매수했냐? 예, 1000억치를 매수했습니다. 장마판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 주가가 비리비리 하다가 갑자기 종가쯤에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 예, 안 봤기 때문에 몰랐고, 역시나 예, 금융투자 애들은 진짜 어디 뭐 술 먹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쟤는 진짜 수익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연기금도 팔았고, 아무튼 기관은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은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샀냐? 삼성전자 오늘 좀 팔았더라고요. 하이닉스랑. 하이닉스는 좀 샀어요. 삼성 SDI랑 LG화학을 좀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요. 그 삼성전자 우를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얘들이. 이제 배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걔들한테 좀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떡 나가진 않겠죠. 삼성전자 우가 당연히. NC소프트를 좀 많이 팔았네요. 한국전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놈은 진짜 예, 속썩이죠. 예, 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모양이네. 예. 지금 약간 손해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전 좀 장기로 가져갈 거라서 2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살 겁니다. 이제 저 한국전력 캐파 다 찼어요. 마치 그 연기금처럼 캐파가 다 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매매 동향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외국인 연속 매수, 연속 순매수와 주가, 환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저거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이거는 나와 있는 자료도 없고 좀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사회에서 분석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산 및 락다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소외주 중심으로 상승 예상하고요. 아마.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기 때문에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그 소외받는 종목 다들 팔고 나갔겠죠. 열받으니까. 야, 저거 다 오르는데 내 거 왜 안 올라? 이러면서 팔고 보복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그럼 걔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복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또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 경거망동하면 장은 상승하는데 나는 손해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고 사고 내가 단기 트레이딩의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면 팔고 사고 하시면 안 된다. 매매가 꼬인다. 결국엔 순환매에 역순환매가 걸려가지고 손해만 쌓인다라는 거니까요. 굳이 상승하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걔들 상승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드려 봅니다. 시장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하고 있다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사라지겠죠. 그러면 하락은 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외신입니다. 바이러스 넘버가 surge 했다라는 겁니다. 뉴욕이 to close school, 학교를 약간 닫았다네요. 예, 지금 현재 락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잠리스 클레임, 예, 별로 안 좋게 나왔죠. 리저널, 지역의 페드 서베이가 나온다네요. 저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제 지표보다는, 근데 잠리스 클레임이 안 좋게 나온 건 예측은 했잖아요.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럼 잠리스 클레임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예. 저게 실업 신고입니다. 실업 신고. 그 다음에 스탁이 낮게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코비드 컨선이라고 하면 걱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You want interest rate? 뭐야 저게? 이거 약간 제목이 광고 같은데요. 예, 너는 이자율을 원해? 그 이자 받아 먹고 싶어? 이런 느낌이네. 우리가 이자율을 올렸다라는 뭐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 예, 어디야? 터키은행이 이자를 올렸답니다. 예,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 안 떨어지고 있는데. 예, UAE의 채터. 채터는 좀 수근거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demand concern. 예, 그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신입니다. 화이자 백신 초저온 보관용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급증했다.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예. 예전에 드라이 아이스 종목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저게 아무리 어이없고 웃기더라도 결국에는 저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에 못 뛰어들어서 돈을 못 번 거를 반성해야지 저런 거 보고 비웃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엔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따라오지 마시죠. 예, 놓쳤잖아요. 따라붙었다가 후회만 가득합니다.
꼭 사람들 그 분봉이 급등할 때 들어가요. 사느니 KCI 가처분 인용 시 항공사 통합이 무산된다. 예. 이러면 한진칼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한진칼이라는 종목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창과 방패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한항공 인수로 인해서 한진칼이 훈풍이 분다라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처분 인용할 때 항공사 통합이 무산된다고 하죠. 그러면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KCGI의 3자 연합이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매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 말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지분 확대를 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진칼은 진짜 코에 갖다 붙이고 귀에 갖다 붙이고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너무 섣불리 따라가시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벌려놓은 소득 격차, 저소득층만 소득 감소. 왜냐하면 계약직, 일용직, 그 다음에 좀 약간 서비스업 같은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수당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의 수당이 줄었겠죠. 준 것만큼 지원금은 줬는데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면 상위 퍼센트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약간 그런 겁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 최다 코로나 감염에 일본이 하락했다. 중국은 반등했고요. 근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7일 16만 1934명이 감염됐다. 거의 하루에 16만 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100명이다. 세 자릿수다. 300명이다. 이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이제 16만 명이 감염되고 있어요. 저게 코로나일까요? 그냥 감기일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 계속. 그래서 지금 락다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이틀 연속 연고점, 지금 2600 가까이 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최대 가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고가가 오면 그때는 진짜 움직임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의 상승을 말씀드릴 때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상승할 거다라고 했는 게 그런 특유의 매동이 있어요. 자,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랑 기존 주택 판매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지금은 뜨뜻미지근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좋죠. 왜냐?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 자, 오늘 미래차 신재생 분야 뉴딜 펀드 투자 설명회 개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전기차 관련주 상승했죠. SDI, LG화학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LG화학을 전기차 관련주로 인정해 주나 봐요. 누가요? 외국인이요. 네, 외국인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LG화학이 떨어지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 투자자 물량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LG화학에 대한 좋은 뉴스를 막 내겠죠. 그럼 사람들은 또 망각의 동물이죠. LG화학을 삽니다. 매수. 눈이 풀린 채로 사요. 그러다 눈이 돌아가죠. 그러다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LG화학은 그냥 제끼는 게 어떨까요?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전기차가 좋을 것 같으면 삼성 SDI가 낫지 않을까요? 자, 지금 지스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죠. 그래서 관심도가 좀 많더라라는 건데 게임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뭔가 이슈가 떠야겠죠. 지스타에서. 지스타 한다고 게임주가 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자, 오늘 장은 결국에는 코스피가 결국엔 외국인이 파는가? 라고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사버렸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결국엔 코스닥은 상승했고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끝났죠. 개인 투자자가 하락할 때 지속 매수하다가 장마판에 외국인한테 다시 넘기고 나갔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좀 많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들어온 돈들이죠. 기관은 그냥 원웨이로 팔고 있어요. 누가 팔았냐라고 하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거래량을 보시면 하락할 때 다시 거래량이 올라가죠. 자, 이때 기관이 살짝 이거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많지 않나요? 외국인이 그렇게 매치를 사면서 양봉을 2개나 뽑아놓고 미친듯이 팝니다. 예, 반등 한 번 없이 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얘네는 머리에 총을 맞았나?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여기서 보입니다. 기관은 팔놈들이 이때 사요. 샀다가 다시 팔아요. 낚시하는 거죠. 낚시하는 거죠.
주가 이렇게 뻥 띄워놓고 개인 투자자 유인한 다음에 다시 팔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걸린 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온갖 권모술수를 써요. 거짓 기사를 뿌린다거나 거짓 매동을 보여준다거나 애매한 창구로 매수를 보여준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타할 때 그런 거에 정말 많이 속아요. 자, 코스닥은 일단은 개인이 좀 마지막에 팔고 나간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개인은 다 팔고 나가야 돼요. 개인이 팔고 나갈 때 외국인 기관이 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들고 있으면 다시 주가를 부양시킨다는 거죠. 투자자의 탁금은 예상한 대로 늘고 있습니다. 예, 늘고 있고 신용융자는 어떻게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늘고 있으니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외부 요인만 잘 받쳐주면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야겠죠. 나스닥이 상승, 다우존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올랐는 거에 그냥 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밸런싱을 하는 매매고 이런 거는 자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순환매라는 겁니다. 순환매. 제가 계속 소외주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팔고 나간 종목이 내가 팔고 나가서 다른 종목을 샀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 근데 대형주가 조정을 보이고 내가 팔고 나간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거 보면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매매가 꼬여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손에 그 주식을 맡겨버려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채 3개월물에 폭풍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예, 이게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두렵다라는 매수로 보이고요. 이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기채이기 때문에. 단기채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장단기 금리차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로 마진을 먹기 때문이에요. 금융권이. 자, 지금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꽤 많이 약세를 보이는데요. 내일 일단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할 것 같네요. 네, 코스피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코스피가 나스닥이랑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나스닥은 기술주인데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게 코스피에 있죠. SK하이닉스 등. 유가가 아까 수요의 우려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1%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현재 하락 때 털린 거죠, 사람들이. 하락 때 털린 겁니다. 금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금 ETF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금 ETF를 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만 보내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1.5단계, 2단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그래도 집에서 심심하실 거니까 좀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